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구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가현 2구역, 3구역인가요? 2구역 지금 그 구청 앞에서 이렇게 집회하셨던 데가 거기는 3구역. 3구역. 네. 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구청에서 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인가를 해라. 예, 이런 주장이죠. 왜 이렇게 어떤 거에서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뭐 일단 명목상으로는 지금 국공유지 유무상 매각과 관련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구청 입장인 거고. 그래서 60일인가를 뒤에 인가를 해주겠다라고. 네. 근데 이제 그 기존 조합이나 뭐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조합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국공유지 유무상 매각은 서울시에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 기준 연도에 부가현 3구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 서대문구가.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구청이 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언론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대충 부가현 2구역, 3구역과 관련된 저기 남가자동 신통개발 때문에 제가 서대문구에 있는 재개발 관련된 거 열심히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뒤져봤었는데, 그러니까 부가현 3구역은 집행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약간 이런 그게 좀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각이 거의 중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집행부가 뭔가 이렇게 비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다시 집행부를 뽑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기사의 워딩에 따르면은 구청에서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하다가 뭐 약간 이랬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솔직히 약간 그렇게 우리 동네는 아닌지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했었는데 그건 조금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좀 된 기사예요. 올해 초에 나온. 올해 초에. 네. 그러니까 여기 부가현 3구역의 그 비대위 측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네, 분들이 이제 본인 사무실 앞에다가 걸어놓은 현수막인데 여기 보면 이제 조합장 연봉에 대해서나 뭐 또 뭐 누가 뭐 대의원이 뭐 누구 뭐 이사 며느리 대의원이고 뭐 대리 서명을 했고 OS면 OS를 뭐 엄청 했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의혹 제기는 뭐 여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렴하지 않은 조합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거를 검증하고 증명해내면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합 임원들 해임을 하고 본인들이 득세를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일단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 서대문구에서도 제가 그 기사만 놓고 볼 때는 서대문구에서도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발한 내용이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뭐 계약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수의 계약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이 고발을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하고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약간 뭐 이런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다시 교체해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권고하고 뭐 했는데 약간 보면서 놀랐던 게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왔고 네. 그래서 그랬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뽑아라 그랬는데 다시 뽑았는데 또 그 사람들이 돼버렸어. 약간 그때 그랬던 것 같던데 내가 기사를 잘못 봤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다시 뽑아라? 약간 그 아니 선거를 다시 뽑아야 되는 시즌인가 그때.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임 총회를 하려고 그쵸. 했어요. 네. 연임 총회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연임이 아니고 그 새로 선출하는 총회를 해라. 아마 이렇게 했었을 거고 그래서 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해임 총회가 진행이 된 거고 해임 총회를 할 때 이제 그 서면 결의서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뭐 돈을 뭐 20만 원, 뭐 현장에 참석하면 10만 원,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조합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서명한 적이 없는데 동의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돼 서명돼 있어서 뭐 사문서 위조다, 뭐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졌죠. 예, 그게 가처분 신청이 돼서 인용이 돼 버려가지고 해임총회 효력이 정지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조합이 지금 계속해서 끌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이제 안 추진을 받아주니까. 하는데 인가를 안 해주니까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조합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뭔가 어쨌든 그거는 핑계고 이게 조합장이든 뭐 이런 임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구청에서 만약 그런 시각이라면 네. 정확한 어떤 현 조합의 임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공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명분이 없이 만약에 지금과 같이 지연 전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는데 뭐 조합에서 뭐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 이 지연시키는 행위도 2차 지연을 하고 있는 거라서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서 지금 행정 소송인지 뭐 아무튼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근데 저는 이 얘기 볼 때마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남가자동 같은 경우 신통개발 관련된 거는 뭐 오케이 근데 우리 구청장의 보통 기조라는 게 굉장히 뭐 재개발에 친화적이고 재개발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약간 이게 뭐 자기 공약 같은 거이신지라 우리 남가자동 같은 경우에 신통재개발 관련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등등등 하는 것에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부가는 되고 있는 데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지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부가는 2구역 3구역이 엄청 오래됐는데 거긴 사업 시행이 난 지 10몇 년 됐어요. 근데 지금 계속 또 이렇게 이러고 아니, 있는 그 관리처분이라는 것도 관리처분을 줘도 지금 못 부순 데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뭐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사 자재값 때문에 한바탕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환 청장 들어와가지고 서대문구에 재개발 재건축 된 데가 지금 있나? 그렇죠. 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밖에서 잘 진행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원을 해버리는 게 약간 모순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말한 대로 조합이 비리가 있는데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죠. 그게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제 조합의 비리가 뭔지 명확히 이제 구청이 밝히고 진행을 하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약간 선택적으로 좀 재개발 그런 거는 아닌가. 어쨌든 되게 지금 그 구청장이 지금 이렇게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고집을 피우다가 체면을 많이 망가지는 사례도 사실은 이 남가자동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서우성 의원이 구정 질의를 하고 그래서 남가자동 여기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 서울시 조례부 이상을 했는데 왜 취소를 안 하냐. 그랬더니 구청장이 지금 뭐 정비계획 들어갔고 내년 초에 나오면 정비계획이 나오면 사람들이 아마 찬성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예산 낭비 아니냐. 5억 6억 들여가지고 용역하는 거 같으면 뭐 주민들 주모에서 나가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얘기를 주민들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산은 우리 세금인 거고 우리 주모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만든 예산인데 그게 우리 주모에서 나간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3시간인가 4시간 있다가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뿌렸거든요. 엠바고로. 그 다음날 아침 11시까지 엠바고 걸어가지고 직권으로 해제해버린다고 당일날. 나중에 취재해보니까는 서울시에서 구청한테 얘기도 안 했대요. 취소하는 거. 약간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 완전히 약간 체면을 상하는 일들이 있는 건데 그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도 3구역 2구역이 1+1 문제였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약간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던데 구청장이 그 1+1 관련돼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조합원들 앞에서 저는 이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1+1은 나는 이거는 조합원 분양가로 가야 된다. 맞는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조합 측에서 1+1을 조합원 분양가를 하지 않으면 관리처분 인가를 누가 내주냐? 내가 내준다. 안 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약간 너무 위험한 얘기를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해보니까 결국은 이게 조합원 재산이잖아요. 다 그분들 재산이잖아요. 구청장님 재산이 아니고 공무원 재산도 아니고 아무 재산도 그분들 재산인 건데 그분들 재산의 인허가를 저런 식으로 약간 고집 부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는 1+1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조합원 분양가고 플러스 원은 일반 분양의 90% 가격으로 하겠다. 하겠다라는 게 기존 거기였는데 거기에 동의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 그 외적으로 더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 말고 또 다른 민원으로 조합원 분양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지, 그런 그 민원이 얘기 있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이 구역 조합 입장에서 그리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들어주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구청장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이 구역에서 만약에 돈을 다른데 뭐 낭비하거나 어디 뭐 이렇게 뭐 착복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했을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구역과 3구역에 대한 조합 임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지금 표면적으로 대놓고는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좀 지연 행위를 한다는 뭐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마 정치적 사정경은 아니겠죠? 그것도 있는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조합 임원 측이 솔직히 저는 뭐 그쪽 분들이 그쪽 당에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런 시선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진짜로 실제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네. 약간 석연치 않기는 합니다. 그 관리처분 인가를 뭐 지금 사실은 구청 입장에서는 매니페스토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도 공약인지라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재개발 착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뒤로 막 미루고 있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성원 청장도 그렇고 당시에 그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했던 지역에 출마했던 사람들 부가연 재개발 관련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신속이면 이제 우리 PD님 말씀대로가 맞는데 네. 공정을 따지면은 이제 비위 사실이 이런 게 있으면은 반드시 아까 차승현 의원님 그것도 말씀하신 맞는 대로 말이잖아요.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비위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데 아직 확정되거나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있는 절차를 밟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신속의 또 두 가지 가치, 신속과 공정 중에 신속의 가치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 공정은 현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관리처분 인가를 주고서도 나중에 어떤 그런 비위 사실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뭔가를 스톱시키거나 중단시키거나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 행감을 할 때 요번에 이제 요 사안에 대해서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지연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 뭐 그런 뭐 물론 이제 구청장이나 그 구청의 어떤 의사를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전달은 받았는데 입장들. 네. 예, 근데 나름대로 이제 청렴하게 하고 싶어 한다는 취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제 좀 피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정확하게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럼 얘기를 해달라라는 게 이번 행감의 제 이제 핵심입니다. 뭐 예. 3구역, 뭐 2구역, 2구역이 어떻게 되고 3구역이 되고 너무 헷갈리네. 네, 지금. 2구역 아현역 가까이 있는 게 2구역이고 그렇죠. 3구역이 더 산으로 경기도 주변에 있는 게 거죠? 3구역이에요. 네, 이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1+1을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가 구청에서 조합원 분양가로 하라고 하니 도저히 이거 갖고는 안 돼서 차라리 1+1 다 없애버리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2구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큰 건물, 부지 넓은 부지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100 몇 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원래 기존에 일반 분양가의 90%라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체 한 천여 명의 이제 조합원 중에 한 100여 세대니까 그러니까. 9분의 1, 8분의 1 수준인데 이분들이 땅은 넓은데
표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조합으로 들어가면은 땅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숫자 머리로 물론 하는 이제 거잖아요. 전체 50% 정도가 반대를 못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부지 기준으로. 조합을 만들었으면 끝이지 뭐. 근데 조합 안에서 100세대가 50% 네. 넘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표로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다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저는 약간 얘기해서. 그분들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어. 이분들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이제 법원에다가 이 입장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분들은 그렇죠. 자기네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폭력적이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의 90%를 하게 된 것도 공사비 증가, 그렇죠. 이 평당가가 굉장히 올라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기존에는 그 안에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구조였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걸 이렇게 안 하면은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경우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조합원 분양가로 해야 된다라고 과연 내가 그 구청에 책임 있는 사람이고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었을까? 저는 솔직히 좀 어렵게 봐요. 그리고 약간 중립에 서야 되는 행정의 입장에서 그렇게 선편한 손으로 그냥 확 들어줘 버리면 뒤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2구역이나 3구역이나 지금 해도요. 물론 수익이 나는 그 재개발이거든요. 이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높죠. 여기가 네. 워낙 이게 세대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땅덩어리도 세대가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이슈 때문에 꽤나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 현금 청산하고 이런 분들이 꽤나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더 내가 여기서 뭐 얼마나 살겠다고 이제 이거 그 뭐 사업 시행 아니 이제 뭐야 이주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5년 6년 걸려요. 공사 그쵸. 다 끝나는데 맞죠. 그쵸. 내가 그때까지 여기서 살겠느냐 아니 살아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꽤 많을 거라서 현금 청산하고 갈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조합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수익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재개발, 보기에. 그러니까 재개발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청장 이성환 청장도 맨날 한 얘기가 빨리빨리 하는 게 이득인 거고 그러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라.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것만 해주시면은 뭐 재개발 바로 갑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관리처분인가 등등등 인허가권의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하루에 지금 조합이 지금 이자가 하루에 어마무시하게 깨질 텐데 지금. 그죠? 60일이면 뭐 엄청나게 깨질 텐데 그거를 구청에서 좀 그러고 있는 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이게 뭐 다른 이야기 또 하면 난가제동은 해지가 됐고요. 난가제동에 있는 저쪽 건너편에도 신속통합개발을 후보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몇몇 분들이 하시다가 얼마 전에 포기하고. 신통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처음부터 동의율이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죠. 이 처음부터 높아야 사업을 시작할 때에 추진이 착착착착 되는데 그쵸, 그쵸. 너무 낮다 보니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기회비용,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 남가제동 같은 경우는 원래 3분의 2였잖아요. 그걸 50%로 줄여줬거든요. 서울시에서 조례로. 50%로 줄여줬는데 결국은 50%를 못 넘기고 직권이 됐어요.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약간 이렇게 근데 재개발 관련해서 보면서 제발 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하나, 설레발 좀 하지 말자. 너무 막 다 된 것처럼. 후보지면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좀 저한테 그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벌써 설계에서 그 홍제역 역세권 그거는 서대문 구청에서 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뭐 후보지 지정됐는데 왜 설계 용역을 구청에서 하지? 약간 이런 고민이 원래 그 초기 그 개발 설계는 구청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문제가 없는 거군요. 네, 그럼 뭐 그런 건데 제가 들으시면 이제 후보지 됐으면 이제 시작인 거고 이게 될지 안 될 가능성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후보지 이후에 평균 15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후보지부터 한 거예요. 관리처분인가부터 15년이었나? 제가
관리 처분이가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후보지부터 15년이나 거예요. 아니, 근데 부가연 이상구역은 후보지 된 것도 지금 거의 30년인가 그래요. 우리 방송한 것 중에 거기 저기 부가연 그쪽에 뭐 하나 또 있었잖아요. 거기 그 동네 하나가 약간 전설적인 동네가 70몇 년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됐다가 풀렸다 됐다. 그러니까 21구역이라고 처음에는 어. 부가연 상구역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70몇 년도부터 그게 4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요. 좀 40년 넘은 거지. 뭐 저보다 더 나이를 먹었네요. 네. 근데 어쨌든 설레발을 너무 많이 막 치니까는 사람들이 뭐 다 된 것 같아. 막 후보지 된 거 가지고도 이미 된 건데 그 지금 엎어진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기사가 개미마을이 신통개발 그 재개발 그 후보지 됐다고 그러는데 제 대충 내용을 듣는 사람한테 알아보니까는 불가능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 거기가 그렇군요. 필지가 한 필지에 공동 소유자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거기가 개미마을이 3필지인가밖에 없대요. 근데 공동 소유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100% 찬성을 받아야지 찬성이 됩니다. 근데 공유지라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냥 반대인 거야. 근데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아마 그 모든 100%의 사람을 찬성을 받으려면 아마 불가능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구청에서 그냥 후보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곧 됩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얘기할 게 아니라 뭐 그런 걸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풀 건가를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곧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유진상가 때문에 인왕시장이 안 된다는 거 사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어쨌든 토지주가 한 명이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아는 바는 있는데 그거는 방송 끝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뭔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특히나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더랍니다. 이번에 난가지동 이렇게 신통개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예. 네. 너무 제가 하소연이 길었네요. 자, 전화 말씀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